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의 대표로 계시는 손지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손지웅 대표님께서는 제약기업 R&D 경험을 통해 바라본 의과학자의 신약 개발 기회와 도전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 책임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5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한미에서 7년 반 정도 한미약품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 8년 반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 제약기업, 요즘 백신 때문에 유명하죠. 그 회사에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R&D에서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실은 생각지도 못한 워낙은 내과 의사이고 내과 의사의 전형 또는 전형적인 길을 걷다가 이제 산업계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산업계에서 특히 저는 제약기업을 통해서 제약기업에서의 의사의 역할 그리고 R&D 경험을 하면서 의사들이 이 영역에서 보다 활약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의사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편 그러나 이제 이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학술 포럼에서 이제 기업에서의 의사의 역할,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기대하는 주제가 채택됐다는 건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의사는 진료와 연구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산업계에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밖으로 나간 사람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사들의 새로운 역할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우선 이분은 사진에 보이는 건 에베레스트고요. 우측에 있는 인물은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산악인입니다. 그 히말라야 14좌라고 하는 8,000 전 세계 최초로 완등을 성공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들을 다 등반을 했지만 저분 시절에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제 은사이신 김유영 교수님 방에서 그 은사께서도 산을 무척 좋아하시고 매년 히말라야의 그 히말라야 트랙이라든지 등반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방에서 보았던 화보 중에 하나가 제목이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히말라야 봉을 오르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가 신약 개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길이고 바로 못 가고 돌아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한 게 신약 개발인 것 같습니다. 사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냥은 성공하면 끝이지만 실은 저는 그래서 등반이라는 또는 여행이라는 거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과 그 방식이 트라이얼 앤 에러,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얻어진다는 거죠. 그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굉장히
생산성의 향상, 혁신의 성공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의 R&D의 성적표를 보면은 꾸준히 R&D의 생산성이 낮아지죠. 과학은 발전하는데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은 그닥 높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 신약 개발의 혁신 영역에서 그닥 좋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굉장히 긴 이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부분 쪼개서 선택과 집중 또는 각 단계별로 어떤 전문화하는 형태의 옵셔널 어프로치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정형화되면서 실은 잘 따져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약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하는 트랙은, 이 과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새로운 혁신적인 약에 적용할 사례가 없을 때 더더욱 이런 혁신적인 치료 기술이나 의약품이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사람마다 성공 요소가 다 다르고 밸류 체인에서의 역할이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길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알기 어렵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던 인더스트리였고, 이런 혁신은 주로 이런 생태계가 잘 갖춰지고 투자가 활발했던 미국이나 일부 유럽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불확실함과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는 이런 도전 과제가 있지만 또 하나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서 임상 개발로 갈 때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먼 테스팅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끔 해왔죠. 이건 피험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얘기하는 합의된 사회적 합의, 이 규정에 의하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믿는 데이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건가.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하고 고치는 거는 매우 엄격하게 승인 이후에 고쳐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검증을 매우 철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신약의 임상 개발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신약 개발에서 이제 보통 휴먼 테스팅으로 임상 개발로 가기 전에 충분한 동물 또는 애니멀 모델이나 인비트로 모델에서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확립돼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실은 이 애니멀 투 휴먼 트랜슬레이션 또는 인비트로 인비보 또는 벤치 투 베드의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서가 불여일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쓰곤 합니다. 100마리 쥐 데이터의 값이 한 사람의 휴먼 테스팅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만큼 이제 휴먼 테스팅에서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작업이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신약 개발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개발 또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특성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트라이얼 앤 에러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접근 방법, 복잡 다단함, 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어느 인더스트리보다도 사이언스의 비중이 높은 인더스트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함도 매우 크고요. 이런 부분, 이런 특징들이 메디컬 닥터 또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또는 장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메디컬 트레이닝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이언스 트레이닝을 다 받죠.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또 뭐 예과 때는 이런 걸 왜 배우나 할 정도로 잡다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골고루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이고, 이런 멀티 디서플리너리 트레이닝이 또 하나 굉장히 응용과학적인 접근 관점에서 우리가 수련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사이언티스트가 접근하는 시각이나 관점과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 진료나 의학의 발전 자체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발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에 의한 학습에 대해서 익숙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디컬 닥터 혹은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의 그 덕목, 장점 중에 하나는 언맷 니즈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중심의 사고 또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구분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신약 개발이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로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모델이 돼가고 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옛날 방식대로 가져가는 거는 경쟁도 너무 심하고 비용이나 데이터는 훨씬 많이 요구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타겟에 대한 것들은 이미 표준 치료가 정립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등등의 이유로 시간과 비용,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도전 요소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 산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는 과거에는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됐고 남들보다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고 아마 바이오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최근 LG 그룹 안에서는 DX라는 용어로 약어로 불리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은 세렌디피티에 의한 성공 확률, 불확실한 그리고 혁신 영역에서의 플레이는 의도하지 않은 성공이 오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경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깔때기 모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이 신약 개발의 생태계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필요로 한 거는 남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를 남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환 이런 것들 울타리를 벗어나서 활발히 했을 때 이 생태계에서의 혁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데 기인한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누구나 알지만 사실 구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또는 연구계, 산학협력
뭐 연구기관과의 협력, 회사끼리의 협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얘기하지만 과거에 회사라는 것은 그런 혁신을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고, 더욱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혼자 차지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제가 없다면 함께 잘 키워서 나누는 것이 더 크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함께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기는 어렵지만 최고와 일할 방법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향으로 실은 병원과 회사 또는 병원과 산업계 간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관련해서 의료계, 특히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들, 그거를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서 그거를 연구 개발로 또는 그 비즈니스로 이어나가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정의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 테크놀로지, 컬처, 오퍼레이션 그리고 밸류 딜리버리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통합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뭐 AI건, 빅데이터건, 클라우드건, 또 IoT건 이런 것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바이오 헬스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핫하게 지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따져보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게 1990년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시작할 때 사람의 유전자 코드를 4개의 GATC 4개의 그 코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를 초기에는 $3 빌리언 투입을 해서 90년서부터 2003년까지 대략 13년, 4년의 기간이 걸린 프로젝트로 겨우 완성을 했지만, 이 영화 얘기는 건너뛰고요. 향후 현재 수준에서는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라는 게 600불, 최대 한 4일 정도 안에 분석이 되고, 곧 얼마 안 있어서는 100불 이내로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 정보가 분석이 되고 이틀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발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그 AI 테크놀로지를 통한 분석들이 이제 바이오 헬스, 바이오 파마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핫하게 부상하고 있죠. 히트맵, 그 투자의 히트맵을 보면은 이 바이오 헬스 인더스트리의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AI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인더스트리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건 드러그 디벨롭먼트 R&D, 신약 개발의 R&D의 전 밸류 체인에 걸쳐서 시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밸류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많은 회사들의 일예들을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타겟 바이올로지의 시작서부터 리드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통한 어떤 트랜슬레이션 또 클리니컬 디벨롭먼트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은 의사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MD,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또는 메디컬 프랙티셔너 프로페셔널들의 인더스트리에서의 밸류는 무엇일까? 멀티 디서플리너리 knowledge and training을 가지고 있다. 백그라운드에서. 그리고 관점과 경험이 환자 중심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약 개발의 긴 과정에서 beginning with the end in mind. 종착점을 이해하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learning approach and adaptability. 트라이얼 앤 에러 그리고 불확실한 정보에서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그리고 prudence and endurance 혹독한 수련 과정에서 가진 어떤 끈기와 인내가 있다. ethics and science 윤리적이고 철저한 트레이닝을 과학 트레이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인더스트리를 리드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는 프로페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learning from failure. 그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다음 성공으로 이어가는 노력들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을 할 때 타겟들은 뜨고 지고 또 프로덕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조직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테라피틱 에어리어나 디지즈 엑스퍼티스가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D의 의사들의 가치가 산업계에서 충분히 있고 현재 이런 메디컬 닥터들, 의사들이 함께 개발하는 모델 또는 커리어 찬스들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협업으로 하는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커리어 자체를 인더스트리로 옮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업으로 메디컬 어드바이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리서치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거나 클리니컬 스터디에 인베스티게이터로 참여한다거나 리뷰나 인터프리테이션의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함께 한다거나 하는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커리어를 옮겨서 하는 거죠. 아까 먼저 첫 번째 연자로 바이오 벤처를 창립하시거나 그 멤버로 코어 멤버로 함께 활동한다거나 좀 더 큰 회사에서 글로벌 또는 로컬 파마시티컬 컴퍼니에서 메디컬 어드바이서 또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엑스퍼트 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는 많은 투자 회사들이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쉽게들 커리어를 옮기는 생각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왔다가 짧은 기간
하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내려간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공해서 더 좋은 커리어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짧게 적응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 디레일러 등을 살펴보면 조직에서 이제 의사들이 가진 장점이 아니라 이건 단점에 해당이 되는데, 매우 비판적이고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경우, 또는 너무 권위적인 경우나, 또는 자기 중심적이, 의사들 따지고 보면은 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이 세 부분이 보장이 돼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조직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수련 과정이 혹독해서 그런 혹독함에 익숙한 사람이 또 남한테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디레일러가 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자에 집착을 하다 보면 조직 안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 못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막상 들어와서 봤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지금 전형적인 연구와 진료에서 인더스트리로 가고는 생각을 해봤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전형적인 길이나 수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전형적인 어떤 수련 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랙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 과정을 겪은 분들이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언제 가는 게 좋냐? 만약 인더스트리에 조인한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보드를 따고 아니면 자리 잡은 이후에 이 부분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고 가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사고와 생각의 프레임, 학습 능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너무 강한 트레이닝과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필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불확실함과 페일리어 속에서 사는 게 괜찮냐? 신약 개발이 그렇게 어려운데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직장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학습이다라는 거를 인더스트리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막상 와보면 실패한 다음에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냐? 가족들이 동의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혁신을 조직에서 시도할 때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뮨 시스템들이 개인으로도 있고 조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근 우리
이 의사 사회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놀트 메스너의 쿼테이션인데 Tourist follows a trail, a mountaineer finds one. 투어리스트는 길을 따라가지만 산악인은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투어리스트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마운트니어가 돼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지웅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특히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AI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한다. 그다음에 파라다임 시프트가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를 또 제공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의사는 처음과 끝을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